그때 주식과 도박에 빠지지 않았다면 내 삶은 달라졌을까? 10년 전 첫 직장 생활을 나름대로 건실한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연봉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정말 성실히 일했고 공무원인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4년간 별탈 없이 돈도 많이 모으고 나름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어느 무렵 세계 경기는 활활기에 접어들어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식펀드는 관심 없었던 제게 첫 번째 유혹이 찾아오더군요. 그 당시에는 주식이든 펀드든 사놓기만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던 때였습니다. 가진 돈 10분의 1가량을 중국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자고 일어나면 수익이 올라갔었습니다. 하루하루 수익률 보는 재미도 있더군요. 그때 저는 지금까지 성실히 적금만 부었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펀드에 한참 재미를 보고 있을 때 주변에서는 펀드보다 직접 투자가 수익이 더 높다며 직접 투자를 많이들 권하더군요. 그 당시에는 사놓기만 하면 오를 때라 주식의 무서운 점을 몰랐었습니다. 아, 나도 직접 투자를 한번 해보자 생각에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3개월가량은 계속 수익만 났었습니다. 그때 시중에 나와 있는 주식이란 책은 모조리 사서 보았던 기억이 있네요. 어느 순간 가진 돈 전부 주식에 올인을 하게 되더군요. 그 무렵 미국발 경제위기다 하면서 서브프라임인가 뭔가 사태가 왔습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주식은 약간 반등하였습니다. 역시나 별거 아니었어란 생각에 마이너스 폭을 줄이자는 생각에 처음으로 대출을 받아 물타기를 하였습니다. 약간 오른다 싶더니 이제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가는 폭락하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거의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휴지 조각된 주식들은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2배 수익이 났었습니다.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 할 수 없이 손절을 하였습니다. 직장생활 5년 동안 빚만 고스란히 남게 되더군요. 그 이후로 주식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일만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았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여자친구랑 강원도를 놀러 갔었는데 정선을 지나갈 때 강원랜드가 보였습니다. 저기가 국내 유일 카지노란데구나. 여친은 놀러 온 김에 한번 들렸다가 갈까?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 호기심에 한번 가보자. 비싼 입장료 5,000원을 내고 입장을 하였습니다. 와, 정말 별천지가 따로 없더군요. 여친하고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룰렛이란 게임에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3시간 정도 구경했는데 30만원을 땄었습니다. 와, 3시간에 30만원이라. 하루에 30만원씩만 벌면 금방 부자 되겠는걸? 여자친구랑 정말 기뻐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다음에 또 오자고 하더군요. 저도 재미에 흠뻑 젖었기에 당근이지 다음 달에 또 오자. 다음 달에 여친이랑 또 가서 100만원을 땄었습니다. 와, 정말 기분 좋더군요. 그 이후로 일주일도 안 되어 또 가게 되었는데 절제를 하지 못해 200만원을 잃게 되더군요. 여자친구가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다니자고 하더군요. 그래, 그만 다니자고 하면서도 왠지 다음에 또 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국에야 여자친구도 속여가며 도박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시중의 도박 관련 서적과 지식들은 모조리 습득했던 걸로 기억되네요. 물론 딴 적도 있었지만 잃은 적이 더 많았었습니다.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급기야 전당포에 차도 맡기고 카드깡에 화장실 거울에 있는 제 모습이 정말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 출입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신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박의 강렬한 유혹을 이길 수가 없더군요. 또한 여자친구가 눈치를 채서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무렵 직장 생활에 흥미도 느끼지 못할 뿐더러 연봉이 너무 작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봉이 더 높은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직한 회사에 다니면서 정말 성실히 일했지만 주말만 되면 이 몸은 항상 마카오에 있었습니다. 주말을 이용하여 해외 원정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항공이나 교통체계도 정말 잘 되어 있더군요. 이직 시 받았던 퇴직금과 대출 등을 몽땅 털어서 해외 원정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재미보다 정말 돈을 벌기 위해 도박했던 것 같네요. 30번은 드나들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몇 번은 숙박 비용까지 모두 탕진해서 호텔에 있는 보일러 창고나 길거리 벤치에서 노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벤치 사이사이 칸막이가 있어서 벤치에서 눕지도 못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것 같더군요. 카지노는 철저히 계산된 곳입니다. 카지노 내부 구조는 일부러 길을 잃어 어렵게 찾아다니는 동안에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며 카지노 안에 시계도 없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수중에 빚이 2억 원으로 불어나더군요.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부모님께서 빚을 다 청산해 주시기로 했지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수중에 모이는 돈은 크지 않았으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외로움입니다. 친구 지인 등과 당구도 치고 술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한참 도박에 찌들어 살면서 이미 많이 멀어졌었거든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하루는 자다가 새벽에 깨어나서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그 외로움은 정말 지옥 같더군요. 정말 그때 저는 정말 미쳤었습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은데 생략하겠습니다. 대출을 또 받아 도박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이 또 1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 생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었었습니다. 하지만 죽으려고 하니 정말 무서움과 외로움이 제 온몸을 싸늘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살했던 분들, 오직 했으면 자살을 할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전에 헤어진 사랑했던 여자친구, 부모님, 친구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한없이 눈물만 났습니다. 정말 이대로 생을 마쳐야 하는 건지 마카오 한적한 어느 곳에서 이틀간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젊으니 용기를 내었습니다. 귀국하여 여권을 찢어버리고 오직 일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지금은 주식이나 도박, 솔직히 생각은 나지만 하고 싶지 않고 절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직 수중에 빚은 남아있지만 좀만 더 고생하면 인생의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 같습니다. 10년간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눈물과 좌절을 겪었으며 심하게 도박에 중독된 사람으로 살았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제 상황을 이해해주는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부모님과 여자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혹시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사회초년생들께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습니다. 주식 도박은 절대 하지 말라고요.